안녕하세요. 오늘은 128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하려면 위인전집이나 자서전집을 많이 읽어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서전집이 사실 굉장히 조금만 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을 냈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라고 정주영 씨, 현대건설이죠. 이분의 자서전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절대적인 분이 바로 정주영 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이분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이분은 막노동에서 풍전 역공장으로 고정된 직장을 잡게 된 것이 한 걸음 나아간 발전이었고, 역공장에서 쌀가게로 직장을 옮긴 것이 또한 한 걸음의 발전이었다. 역공장에서 취직이 되었을 때도 기뻤지만 쌀가게에 들어갔을 때 정말 행복했다. 전차 싹 오전을 아끼느라 구두에 징을 받고 바꿔 신고 출퇴근하면서도 신이 났고 생활이 조금 나아져 5전짜리 음식 대신에 10전짜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을 때 흐뭇함은 나는 아직 기억한다. 무일푼으로 고향을 뛰쳐나온 내가 당대에 이렇게 어떻게 이처럼 큰 사업을 이룰 수가 있었나 미심쩍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집어들 것은 나는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사회에서, 세계 경제사회에서 가장 높은 공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다. 돈을 모아서 돈만으로 이만큼 기업을 이루려 했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했다. 나는 현대를 통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냈다. 경부고속도로가 그러했고,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들이 그러했고, 발전소들이 그러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력의 50%를 공급하면서도 사고 없이 높은 가동률을 내는 원자력 발전소도 현대건설의 업적이다. 만약 우리 현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뒤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실감이 나죠. 이분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우리 한국의 근대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룰 수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글을 쓰면서 물론 이제 다른 작가가 써줬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농부시였던 내 아버지, 농부로 태어나 농부로 살다 가신 한 아버짐, 나의 육체를 만드시고 정신을 만드신 분, 나의 어머니, 타고난 건강을 주셨고 부지런함과 검약 정신과 포기를 모르는 끈기와 집념을 그리고 인간 도리를 실천으로 가르쳐 주셔서 오늘의 나를 있도록 해주신 내 가장 큰 스승이신 나의 아버님. 아버님은 그렇게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는 그저 많고 많은 농부 중에 한 농부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평범한 짝이 없는 분이었겠으나 나는 내 아버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모한다. 여기에 내려오면 나는 늘 아버님과 함께인 것을 생각으로 농장을 돌아보고 우사도 둘러보고 이것저것 지시한다. 서산 농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나이 어느새 80을 넘어 진갑을 지내고 얼마 안 돼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20년을 더 살고 있다. 인생 70고래희라는 말은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옛말이 되었으니 80 넘은 나이가 그리 장관할 건 없겠으나 그렇다고 적게 산 나이도 아니다. 금년이 현대건설 창사 50주년이다. 50년 만에 반세기에 해당한다. 일제시민지 시대를 걷고 8.15 해방과 뒤이어 6.25 동족 상잔, 4.29 혁명, 5.16 쿠데타, 11.6 정변, 전두환 노태우 이어지는 군인정치 30여 년, 그리고 문민시대라는 김영삼 정권 5년, 지난 반세기 우리는 그야말로 거의 영일이 없는 경랑의 세월을 지내왔다. 이 시점에도 돌이켜보면 우리 현대가 그 경랑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래도 용케 자초하지 않고 버티고 자라서 오늘을 맞은 감회가 스스로 용구나 싶다. 우리 현대 사람들이 50주년을 맞는 회고록을 만들고자 했다. 그동안 나에 대한 책들이 꽤 많이 만들어져 나온 것으로 안다. 소설가가 쓴 소설 형식도 있고 여기저기서 자료를 모아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한다. 그 책들이 다소간 오류가 있다고 해도 큰 기둥과 줄기는 같을 테니 결국은 대부분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을 자료로 삼았을 테니까 새삼스럽게 새로운 책을 만들 필요가 꼭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 시점에서 내가 살아온 날들이 생각들보다 잘 정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
그럼하고 동의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정주영 씨의 한 일대기를 자기가 이제 구술을 통해서 작가에게 이렇게 부탁한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모두가 알다시피 국졸이 내 학력이 전부이고 나는 문장가도 아니며 다른 사람의 기과임이 될 만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도 아니다. 또 평생 일만 쫓아다니라 바빠서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질 만한 고귀한 철학을 터득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이 책을 내는 것은 이 나라를 책임질 젊은이들과 소년 소녀에게 확고한 신념 위에 최선을 다한 노력만 보태진다면 성공의 기회는 누구나 공평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어서다. 시간은 누구에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자본금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한 분야에서 내가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나는 신념의 바탕 위에 최선을 다한 노력을 쏟아부어 이 평등에 주어진 자본금을 열심히 활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시간을 갖다 잘 활용했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장에서 현재 소 1,700마리가 크고 있는데 송아지가 평균 잡아 매일 4마리씩은 새 식구로 불어나는 중이다.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됐다는 쌍둥이 송아지가 어미소 양 옆구리에 한 마리씩 붙어 서서히 순한 눈을 꾸벅이고 있다. 아버님은 농사 지으시고 화전을 일구시는 한편으로 소도 열심히 키우셨다.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꼴배는 일에 총동원되고는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키운 소는 팔아서 아버님 형제분들을 장가보내 살림을 내는데 쓰거나 그런 큰일이 없는 해에는 그 돈으로 논밭을 사곤 하셨다. 서산 농장은 내게 농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혼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나 혼자만이 성지 같은 곳이다. 그 서산 농장을 만드신 이유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 농장을 만들게 됐죠. 차례를 보게 되면 제1일에는 고향 부모님, 그리운 고향 통천, 나의 소년 시절과 고향 탈출에 대한 얘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태동에 대해서 인천 부두에서 쌀집 주인까지 아도서비스, 홀동광산의 전화위복, 도남동 해방시대, 현대자동차 공업사와 현대토건사의 출발, 그리고 6.25, 교령교의 덫, 그리고 고령교 덕분에 시간과 행동, 아우 신영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3장에서는 나는 건설인, 근대화의 주역은 건설업, 해외로 나가자, 모욕을 받으면서 시작한 소양강댐,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나는 건설인, 이라고. 그러니까 이 경부고속도로 하면서 소양강댐, 이건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의한 것이지만은 실제적인 건설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한 것이거든요. 4장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조선, 파란만장한 현대자동차, 조선소 꿈은 1960년대 전반부터 돈 좀 빌려주시오, 나보다 더 미친 사람, 세계 조선사에 기록을 남기고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던 일들, 오일 쇼크의 현대상선, 이런 때 이제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베일의 드라마, 그리고 1980년 죽을 뻔도 하고 중동으로 가자, 주베일의 드라마, 산을 넘고 산을 넘어 또 산을 넘어, 비웃을 테면 비웃어라, 생각하는 브로더죠, 아산재단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경련 회장, 심란스러웠던 1970년대 후반, 국보위에 강탈당한 현대양행, 경제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 당시에는 이제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마음대로 먹고 그냥 제 생각만 하면 빼앗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빼앗겼던 그 일들을 일화를 소개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서울올림픽과 제5공화국, 올림픽 유치는 박 대통령의 의지였다. 바텐바덴의 전력투구, 대한체육회장 2년 2개월, 수출주도 사업으로 현대전자를, 국토는 넓을수록 좋다, 아웅산 비극과 이래재단의 탄생, 나라 없으면 일터도 없다, 청문회 나가 보고. 이때 당시에 이제 비극의 전두환 정권 시대에 이제 일어났던 이 아웅산 사건도 소개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청문회에 나가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7번째는 금강산과 시베리아 개발, 금강산 공동 개발은 추진되어야 했다. 고르비아 만나서 시베리아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정책을 하는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8장에서는 애국애족의 길,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재산이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 현대가 부자다. 기업가는 기업 활동으로 애국애족한다. 기업은 커질수록 좋다. 민간 주도형 경제는 언제쯤? 호들갑 떨지 말고 내실을.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사실 있어야 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되거든요. 떡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업이 크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정주영 씨는 기업이 커야 거기에 대한 이게 반사이익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나의 철학, 현대정신, 부패는 이제 그만, 돈만이 부가 아니다. 근검전략, 신용이면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가 행복을 부른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 평범한 아내, 나라를 구하고 싶었다. 자기 아내에 대한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아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면서 내조를 갖다가 말없이 잘했던 그런 그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가 이제 그 서산에 그 농장을 만들 때 그 간척 그 하는 일에 유명한 일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공법으로서는 도저히 이 밀물섬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없었죠. 그래서 폐선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 막아 가지고 그 간척 사업을 했던 것을 소개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이 위인전집 그리고 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독서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전도 받고 또 그분들이 했던 그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도 하는 건데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 정주영 씨 한번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일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